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22차 공급 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과세 거래를 배우고 있습니다. 과세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재화의 공급은 다시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공급 시기,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판매 시기예요. 판매 시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치네요. 자, 공급 시기입니다. 여기 세금 계산서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5월 20일 날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우유를 16,500원에 판매하다. 볼까요? 도매상이 우유를 공급가액 15,000원, 부가세, 매출세 1,500원에서 16,500원에 판매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죠? 이렇게 됐을 때 공급 시기는 언제입니까? 판매한 시기니까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과세 기간은 우리 1기, 2기가 있었죠. 1기 예정신고 기간이 있고 확정신고 기한이 있는데, 예정신고 기한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렇다면 5월 20일이니까 요 기간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과세 기간은 1기 확정 신고 기간, 그죠? 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1,500원만큼을 신고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죠?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날이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7월 20일 전자제품 500만원을 6개월 할부로 판매하다. 자, 세금 계산해 볼까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500만원에 팔았습니다. 부가세 50만원 합해서 550만원에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까지 합하면 550만원입니다.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판매 시기입니다. 판매 시기는 언제일까요? 7월 20일일까요? 그런데 6개월 할부인데요? 6개월 할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7, 8, 9, 10, 11, 12, 5.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내년 1월 20일까지 돈을 받아야 돼요. 언제를 공급 시기로 할까요? 계속해서 매월마다 돈을 받거든요? 그죠? 8월 20일, 9월 20일, 10월, 11월, 12월, 1월 6개월 동안 돈을 받는데, 이때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할까요? 잘 모르겠죠. 이 공급 시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 기간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그럼 이런 경우, 할부인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언제로 해야 되나? 그죠? 할부 판매인 경우에, 그죠? 잘 모르겠죠. 이렇게 판매 형태가 대단히 다양해요. 그죠? 뭐 현금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뭐 할부로 할 수도 있고,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뭐 상품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위탁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무인 판매기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 판매 시기로 볼 거냐? 그 공급 시기에 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겠죠? 그리고 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과세 기간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판매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다 어느 때가 공급 시기일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시기. 공급 시기는 판매 시기고, 그리고 그 공급 시기에 따라서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품을 재화를 판매하는 형태가 대단히 달라요. 첫 번째, 여기 보면 현금, 조금 크게 해볼게요. 현금 판매가 있어요. 외상 판매. 거의 우리는 현금으로 하죠. 그러나 회사는 외상으로 많이 해요. 할부로도 해요. 그렇죠? 요 세 가지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외상, 할부로 판매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재화가 상품이 인도되는 때. 다시 말하면 인도라고 하는 것은 판매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판매가 될 때가 되겠죠. 그럼 아까 방금 이야기한 7월 20일 날 6개월 할부로 판매했으니까 이 할부 판매인 경우는 언제라고요? 판매한 날. 그러니까 7월 20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상품이 판매가 되는 날,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근데 할부 판매 중에서 장기 할부 판매가 있어요.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예를 들어 건물을 20층짜리 져요. 그럼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건물을 완성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럼 그 전에는 월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재료비도 안 나가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재료비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다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 공사하는데 2년 걸려서요. 언제를 보러 할까요? 되게 어렵죠. 이 두 가지 알면은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 혹은 건물을 몇 년 동안 짓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장기 할부 판매 1년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25일 날 2년 동안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매월 25일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매월 25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건물 같은 경우 20층짜리다. 그죠? 이런 경우는 1층이 지어지면 돈을 얼마 준다. 2층이 지어지면 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이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경우는 다 어느 경우다? 이럴 때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가 있어요. 조건부 판매는 어떤 조건을 내걸죠. 그리고 그 조건을 내미는데 이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예요. 예를 들면 공기 청정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하고 한 달간 사용하세요. 그죠? 한 달간 사용하는 거예요. 한 달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판매할게요. 만약에 한 달 사용하고 나서 별로 현찰이면 반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 사용해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여보세요. 거기 삼성 공기청정기 회사죠. 제가 이거 한 달 사용해 보니까 좋아요. 제가 이거 살게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날이 5월 15일이다. 그러면 그 5월 15일 날 OK를 한 그 날, 그죠? 그 날이 바로 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판매는 뭐냐?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OK라고 나 그거 살게요 라고 수락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 개, 사 이거죠? 자개사, 자개사패 중에서 자개사예요. 자가 공급은 뭐죠? 자기가 재화를 생산하거나 구입한 제품을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죠. 개인적 공급은 재화를 자기가 생산하거나 구입한 재화를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주는 거죠.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죠. 사업상 증여는 뭐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주는 경우죠. 이렇게 자개사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다? 이런 경우는 공급 시기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예요. 왜요?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공급은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 사용하는 때, 개인적 공급은 집에 가서 물건을 집에서 사용하는 때, 사업상 증여는 다른 사람한테 무료로 줄 때, 그때 그렇게 해서 사용 소비되는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개사 마지막으로 뭐죠? 폐죠. 폐. 자개사 폐입니다. 폐는 폐 없이 잔존죄예요. 폐 없이 남아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폐업하는 시점, 폐업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입니다. 여섯 번째,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 많죠. 무슨 우리 어디죠? 여기 양원역에 앞에 양원역에 보면 거기에 무인 판매기가 있죠. 음료수라든지 과자 판매기. 그런 무인 판매기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까? 우리가 사 먹을 때? 그러면 공급 시기 굉장히 복잡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언제냐면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출하는 때예요. 그 양원역 무인 판매기에서 그 판매하는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 문을 확 열고 거기 있는 돈에 있는 돈통이 있죠. 돈통에서 돈을 꺼낼 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탁 판매.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대신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공급한 시기다.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부탁하는 서울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위탁자. 부탁을 받은 사람을 부산에 있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우리는 수탁자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상품을. 이걸 좀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럼 부산에 있는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이 물건을 파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 날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다. 그러면 요 6월 1일이 뭐다? 공급 시기이다. 위탁 판매,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기입니다. 수탁자는 여기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죠. 부산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부탁해서 팔았을 때,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그날 6월 1일이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수출하는 상품, 수출하는 재화는 언제가 될까요? 수출하는 재화는 큰 배에 수출 재화를 선적하는 날, 큰 배에다가 큰 배에 그죠? 그런 큰 배에 그 짐을 선적하는 날을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9번째, 수입하는 재화. 그럼 수입하는 상품은 어떻게 되느냐? 수입하는 상품은 수입 신고를 하는 날이다. 수입 신고한 날이 바로 공급 시기다. 상품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스타벅스 상품권, 뭐 백화점 상품권,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 있죠. 그런 상품권인 경우에는 언제가 공급 시기다? 그 상품권을 내가 구입한 날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한 날이에요. 현물과 교환하는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스타벅스 상품권이 있으면 스타벅스 매장에 가서 그죠? 뭐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서 받은 날, 혹은 백화점 상품권이 있는 경우는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산 그런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습니다. 10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알아야 될까요? 예, 조금은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외우진 않아도 찍을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용역, 서비스의 공급 시기입니다. 서비스의 공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서비스의 공급 시기는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 시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서비스의 공급 시기는 서비스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영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노동력이죠. 예를 들어 제가 이발소에 갔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죠. 이발을 했는데 한 반만 깎았어요. 근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돈을 줄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발소에서는 이발을 다 하고 나서 면도까지 하고 머리도 감고 다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났을 때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는 분이 노동력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때가 바로 공급 시기, 판매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시설물 같은 경우, 테니스장이나 이런 경우죠.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죠? 시설물을 사용하는 때가 되겠죠. 사용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장기 할부, 서비스 용역도 장기 할부가 있네요. 그죠? 장기 할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헬스장을 1년간 끊었다. 그럼 1년 동안 다니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기 할부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 재화의 공급의 장기 할부 판매와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죠. 이때나 용역의 공급에서 장기 할부 판매는 어때요? 공급 시기가 일치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를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거는 지금 설명해도 잘 모르거든요. 요건 생략할게요. 다음 시간에 요거는 나중에 이 부분 나올 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시기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시기가 재화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아까 지금 설명한 대로 있는데 또 다른 특별한 특례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일까? 예외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의 경우와 두 번째의 경우예요. 읽어볼게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날 공기청정기를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배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5월 25일 날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5월 29일 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겠다고 OK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조건부 판매죠. 조건부 판매인 경우에요. 물건을 써보고 그리고 나서 OK를 하면 그때 판매하는 경우죠. 5월 20일 날 공기청정기를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5월 29일 날 OK를 했어요. 폐업은 언제 했어요? 그 전에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본다? 5월 29일이 아니라 폐업한 날로 본다.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4월 20일 날 기계장치가 있어요. 이 기계장치를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돈을 받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월 20일 날 이날 이 기계장치를 배달했어요. 배달해 줬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언제를 공급한 시기로 보느냐,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4월 20일로 보느냐, 혹은 5월 20일로 보느냐, 돈을 받을 때냐, 배달해 줄 때냐. 이때의 공급 시기는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4월 20일 날로 4월 20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공급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